그럴 것 같으면 다 내년에 추경해야지. 본 예산은 왜 세워? 내가 싫어 그랬나?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광명 정보통. 오늘 저희가 4가지 소식 준비를 했죠. 네.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광명시가 사전 예고도 없이 꿈의 학교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이몽경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들어오는 레저세 징수 교부금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 최민 경기도 의원이 폴리텍 대학 관련 경기도의 박승호 시장에 대한 경고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광명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꿈의 학교 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죠.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전해주시죠. 예.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이 만들었었는데 이게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공교육 밖의 현장에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해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올해 예산은 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2천만 원이 광명시 예산, 도교육청 예산은 2억 8천만 원. 그런데 광명시가 2023년도 예산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다가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건 좀 뭔가 좀 깎아야 된다 해서 깎은 게 이 꿈의 학교 예산 1억 2천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당한 거죠. 꿈의 학교 진행했던 그 주최 측하고 또 이제 광명교육지원청에서 뭐지? 왜 깎아도 이런 걸 갑자기 깎고 예고도 없이 그래가지고 지난 14일 날 광명시 의회에서 이렇게 이제 꿈의 학교 담당자들하고 교육청에서 시의원들 대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시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는 했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답답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꿈의 학교 프로그램이 네. 너무 괜찮아요. 좋은 게 참 많죠. 그죠. 네. 토론 분야, 환경 분야, 그다음 뭐 역사 분야, 네. 또 미래 분야.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은데 네. 또 뭐 이 플랫폼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플랫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쵸? 학교 공교육에서 이제 아이들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성훈 시장님이 ESG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 아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양성을 하려고 그러면 공교육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꿈의 학교 만족도가 80% 정도 돼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네, 그런데 왜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들이 그 신규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깎는데 왜 이거를 손을 댔을까? 왜 이러는 걸까요? 그죠? 이게 뭐 시예산 1억 2천 밖에 안 되고 광명시 예산 지금 1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제 1조 원 시대가 열렸죠, 뭐 거의. 그죠? 네. 거의 1조인데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사업이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위생용품 지원 이게 이번에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광명시가 11억 그죠? 1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게 위생용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저소득층이나 이런 좀 어려운 이웃을 줘야 되는데 다 준대요. 만 11살부터 18세까지 여성들은. 그렇죠. 위생용품이 필요하지 않은 여학생들한테도 위생용품을 지급을 하게 되는 이게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또 네. 그런 포퓰리즘? 포퓰리즘에 대한 원론적인 어떤 또 네. 문제 봉착을 하게는 되는데 그래서- 굳이 박성호 광명시장이 평생 교육 도시라고 해가지고 그죠? 평생 학습 장학금도 막 만들려고 그럼요. 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축하금도 막 주고 하는데 이거 1억 2천만 원 이거를 뭐 내년에 2월달에 뭐 추가 경정 예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 내년에 추경해야지. 본 예산은 왜 세워? 내가 싫어 그랬나? 아니 그렇지. 아니 이걸 추경이 할 거면 차라리 그렇죠. 본 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1월부터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공모도 받아야 되고 외부에서도 팀을 꾸려야 되고 외부 강사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스스로 만들어갖고 요청하고 이렇게 되게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추경이 그럼 도비는 어떻게? 지금 도교육청 예산도 깎인대잖아요 지금.
거의 뭐 교육청에 있는 직원 팀장님이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농담 그러니까. 아니고. 예. 아니,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네. 아, 진짜 너무 아쉽네. 이거는 반드시 살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12월, 이제 11월 21일 날 정례가 열리는데 12월 초에 끝나면은 나중에 원포인트로 열어가지고 그래도 예산안을 저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심 있는 시의원들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안성환 의장께서 그때 14일 날 그때 회의를 직접, 원래는 이제 그 이영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직접, 야, 이거 뭐야. 의장님이 꿈이 크셔요. 네네네. 의장님, 파이팅! 아니, 그러면 이걸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를 했다. 네. 그럼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했다. 그럼 뭐 이거 원포인트 열겠네. 안 열면 그게 웃기죠. 아니, 그 이렇게 그러네요. 일관성 없는. 아니 일관성 아니죠. 이제 아니 원포인트 시기가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는. 아 그렇죠. 원포인트 안 열었으면 그때는 그냥 뭐 위원장까지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면. 그렇죠. 본인이 원포인트, 그죠? 원포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여기서 만들었네요. 그죠? 그렇네요. 안성 의장이 그러면은 원포인트 열겠네. 이분이 성견지명 있는 분이구나. 이야, 이 의장 잘 뽑았네. 잘 뽑았어. 예, 원래 이영덕 위원장도 이 말리려고 했대요. 의장님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안 말렸대. 오징어. 너무 오징어. 벌써 건조가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 좀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안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좋네요. 안성환 의장이 네. 의장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서. 그러면 더 큰 정치 하셔야죠. 그죠. 광명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모경 의원이 도 레저세 징수 교부금을 기초지자체에 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있는 그 유명한 그 사행성 게임이 있죠. 예, 광명에는 그 경륜장, 그리고 과천에는 마사회, 예, 그리고 하남에는 경정장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의 그 10%는 그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 평균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세금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그 사업소, 경륜장, 그 다음에 하남 이쪽에 경정, 그 다음에 과천으로 가는 거는 각 3%씩, 그리고 사업소가 있는 곳도 3%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10%로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법률안을 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광명시에서도 이 사행성 게임장이 있는 그 주변에 뭐 다양한 어떤 그 뭐 교통 혼잡, 뭐 그다음에 불법 행위 근절을 뭐 하고 환경 오염 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1,000억 원의 수익이 거의 절반으로, 아니 절반이 아니고 5분의 1로 떨어졌대요. 물어보니까 한 200억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면 200억으로 떨어지니까 3% 해봤자 뭐 6억밖에 안 되죠. 근데 광명에서는 한 20억, 30억을 이 주변의 일대 스피드홈 때문에 돈이 나간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모경 의원이 이렇게 해서 퍼센트 비율을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 이거 꼭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 통과가 되면 다시 한번 또 그렇죠.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광명시에 이제 세수하고도 연결되니까. 그죠. 네, 세 번째, 최민도 의원이 네. 지난 2019년 박성호 광명시장이 한국폴리텍 대학과 관련해서 네. 세금을 감면해 준 부분, 그것 때문에 기간장 경고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지적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11월 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경기도 의원이 감사관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도에 박성훈 광명시장과 그리고 기관 그러니까 광명시에 대해서 당신들이 왜 한국폴리테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취득세죠. 21억 7천만 원을 왜 너희들이 알아서 깎아줬냐, 안 받았냐.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박성훈 시장 경고 내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3명이 징계를 먹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왜? 검찰이 이 관련해서 어떤 변호사가 이걸 고발을 했대요. 그죠? 네. 박성훈 시장에 대해서. 김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가 박성훈 시장을 이제 당이 다른 그분이 이렇게 그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박성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그래서 최민도 의원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죠. 검찰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했냐? 경기도는 그렇게 했냐? 이런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올해 그 지방선거에서 네. 박성광 광명시장이 컷오프를 당했었었죠. 그죠. 근데 기적적으로 또 다시 살아나서 네.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아킬레스였죠, 그죠? 예, 31개 시군 지자체장 중에 거의 뭐 하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속해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이 폴리텍 취득세 관련 네. 부분에서 기관장 연구를 받은 것 네. 이게 가장 컸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민도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일정 부분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박성훈 광명시장으로서는 본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하나를 떨치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당시에 행정 소송을 걸었으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사법기관까지 문제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 보면은 판결을 내렸어도 아마 박성훈 시장이 회복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우리 네. 김 변호사가 큰 역할을 했네요. 적군인가 아군인가. 어쨌든 예. 광명시장은 그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최민도 의원이. 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네, 교육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교육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좀 아쉽죠. 아쉽죠. 네. 네, 뭐 그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죠? 그렇죠. 끝도 없죠. 끝도 여기까지 하고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광명시 곳곳에서 네. 우리 이웃을 위한 김장 당극이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죠. 네, 너무 전해주시죠. 아름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하안삼동에서 하는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주체가 어디냐면은 네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 분협회. 분야이죠. 예, 그런데 어제 제가 하안삼동을 가보니까는 하안삼동의 새마을 분여자회 회장이 저희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가보니까 백명순님하고 옛날에 저희 선거도 나오셨고 그죠? 우리 네네네. 유튜브도 나오셨고 이분 외에도 뭐 다른 지역 많습니다. 철산일동 뭐 지도자 협의회 조성현 뭐 분여자회 뭐 박현자님 뭐 일일이 다 열갈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18개 동 그러니까 지금 광명이 지금 광명 1동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1동을 빼고 일직동에 들어와가지고 18개 동에서 새마을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김장김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지금 했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광명시에서 6,700만 원의 그 절임 배추 값을 지원을 했고 예, 절임 배추 20kg짜리를 53박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마을 소속 지도자 협의회 그다음에 분여회 분들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속을 넣고 포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훈훈하네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새마을운동 소속 외에도 각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안사동에 보면 행복마을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장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새마을 금고에서도 막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도 김장도 담그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제 본격적인 추위는 오지 않았지만 네. 올겨울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훈훈합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1차 목표였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우, 예. 드디어 어제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소식이죠. 네. 유튜브 채널 예, 광명통TV가 경기통TV로 제호를 바꾸고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인 광명포스트는 경기뉴스 24로 제호가 바뀝니다. 네, 제호가 변경된 만큼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식을 모두 전해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